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 그 복습 문제여서 안 되는 거 있으면 괜찮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제 2번 한번 볼게. 2번 절대값 들어간 적분이 까다롭죠. 절대값 들어간 적분이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절대값이 들어간 적분을 잘 안 다루잖아. 그치? 그러면 2번 왼쪽 오른쪽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은 x에서 체크 표시가 만들어져요. 가로축은 t야, 입력은 t야. 근데 3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x가 3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뭐를 하래요? 적분을 하라고 하지? 그럼 이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에 말했듯이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밑변 제곱의 2분의 1이 면적이야. 그러니까 요 커다란 면적, 요 주황색 면적을 잡아볼게. 요 주황색 면적은 2분의 1의 얼마? x제곱이고요. 요 초록색 면적, 요 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x 빼기 얼마? 3의 제곱입니다. 2분의 1에 그냥 구분합시다. 2분의 1에 주황색, 초록색 그냥 구분. 요렇게. 그치? 근데 지금은 그냥 계산을 하지 않고 요 그림으로만 이렇게 그려 놓을게. 근데 문제에서 오른쪽은 뭐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아예 3에서 딱 체크 표시가 끊어져. 요게 t인데 요게 3이래. 근데 나보고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 쟤랑 똑같아지래. 0부터 어떻게? 0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 그쵸? 0부터 x까지. 왜 여기에요? 여기면 일단 0, 3 간격이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여기로 잡을게.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만족시키는 뭐? x의 값. 넘어가야 되나 보네. x가 3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요렇게 색칠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서 결국 어디하고 어디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서 색칠된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파란색이겠지 이제 빼고 남은 요 넓이랑 똑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적을게. 그냥 어떻게 적으면 이제 방정식을 풀면 돼. 왼쪽 넓이는 이거고 오른쪽 넓이는 여기는 2분의 1의 3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얼마? x 빼기 뭐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이 방정식을 그냥 노가다로 풀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면은 입력값을 보고 그냥 체크 표시를 그려. 그러면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 아래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들의 면적은 그냥 밑변 길이의 제곱이야. 그래서 그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볼게. 8번. 자, 8번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계단식 주기입니다. 계단식 주기. 계단식 주기 함수가 뭔데요? 그러면 그냥 내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냥 계단식의 주기. 주기 함수가 계단 형태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계단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위로 계속 올라가. 근데 이 모양이 거기에 플러스 계단 플러스 계단이고 주기고 플러스 점대칭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점대칭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그냥 다 통틀어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점대칭 도형 이런 면적이 있다고 할게요. 등변사다리꼴을 어떤 식으로 구해? 등변사다리꼴을 직사각형으로 구해. 직사각형으로. 그치? 얘를 여기다 갖다 채우고 얘를 여기다 갖다 채우는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구해. 그 다음에 어떤 거? 점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을 면적을 뭐로 구해? 역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으로 구합니다. 점대칭 도형 자체를. 그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냐면 작게 그려볼게요. 작게 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좀 길쭉하게 그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위에가 3 마이너스 3 가로로 2칸 세로로 몇 칸? 6칸. 얘가 계단처럼 계속 이어져. 그러면 한 번 더 그릴게. 더 작게 그립시다. 이제 요렇게 근데 요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3 한 번 더 요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5 한 번 더 요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6 요렇게 되겠죠. 3에서 6까지잖아. 그치? 그러면 나보고 3에서 어디까지? 3에서 6까지 넓이를 구하라는데 0부터 1까지 넓이가 얼마래요? 그러면 여기 1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2겠지. 그치? 그러면 3부터 6까지면 내가 얘를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어버립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이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는 직사각형이 되겠죠. 어떻게? 3부터 어디까지? 3부터 5까지는 직사각형 면적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 3부터 5까지는 직사각형 면적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3부터 6은 그치? 사다리꼴 만들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그냥 뭐 넓이 구하고 그죠? 이렇게 요 넓이 구하고 그러면 여기다 그려볼게. 이렇게 구하면 여기가 얼마? 여기가 3, 여기가 뭐라면 6이라면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사다리꼴 면적에다 요 면적을 별표라고 할게. 별표. 그럼 별표를 몇 번? 더하고 빼고 더하고니까 사다리꼴 면적 더하기 얼마? 별표가 되겠지. 그럼 별표가 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별표지. 이해됐나요? 그치? 그럼 얘가 별표면 여기도 얼마? 여기도 별표겠죠. 그러면 1하고 별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절반이 돼야 되거든? 적분값은 이미 알려줬어. 0부터 1까지 적분값이 1이라며. 그럼 별표의 값은 1이겠지.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고 그걸 2배 하면 3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최종적인 넓이는 얼마? 사다리꼴 넓이 더하기 얼마? 2분의 1. 뭐가 됐든. 그치? 마무리 지으세요. 천천히. 얘가 가장 전형적인 계단식 주기와 점대칭 이용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대칭이 나오는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직사각형을 만드세요. 이제 더위가 한풀 가셔가지고 그죠? 아니에요. 밤에 선선하던데 내가 그걸 느끼는 게 나는 늦게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샤워기를 찬물에 놔도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진짜 한 2주 전, 일주일 전쯤에.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왔는데 요즘은 찬물에 놓으면 미지근한 물이 나오기 시작해. 밤에 온도가 좀 죽었나 봐. 그죠? 나도 다음 주만 버티면 휴가 갑니다. 휴가 가기 전에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갈게요. 그죠? 네. 아이스크림 하나 쏘고 갈게. 휴가 가기 전에. 17, 15는 수업합니다. 네. 지워. 머릿속에 지워. 15는 수업하러 오세요. 아니야. 너 왜 자다 일어나갖고 유언비어를 날줘해. 그러면 안 돼. 15까지 해야 적분이 딱 깔끔하게 끝나요. 그치? 근데 지금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진짜로 미적 킬러를 다루기 위한 기본기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물론 미적 킬러도 여기 문제들이 있긴 해. 그치? 있긴 한데 적어도 네. 지금 내가 하는 내신 스타일은요. 내신 스타일은 여기서 그냥 몇몇 개 특수한 거 외우면 돼. 진짜로. 네. 내신 스타일은 몇몇 개 특수한 거 외우면 되고 내신에서 킬러로 나오는 것들 다 이 기출 변형들입니다. 기출 변형들. 그치? 여러분 내가 중간중간 내신 기출문제 넣어뒀잖아. 변형 문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시는지 살짝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왜냐면 킬러 5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킬러 문제를 그대로 내놓고 50분 안에 풀라고 하면 그거는 시간으로 완전 억지 쓰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내고 주제는 유지하되 부피를 조금 줄여. 그쵸? 그런 식으로 줄여 놓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주는 거는 적어도 완벽하게 외워야 돼. 이것들은 수거입니다. 수거. 미적 킬러를 풀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 이런 수식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휘나 수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도 볼게요. 9번. 9번도 기본기예요. 기본기. 요 말뜻 자체를 이해해야 돼. 9번. 그러면 이 9번 말뜻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내가 어려우니까 2차 함수로 그냥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게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를 t부터 t 더하기 1까지 잡는데
t부터 t 더하기 1까지 잡아. 그럼 내가 밑에다가 gt를 그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t고 여기가 t 더하기 1인데 여기가 t겠지? 그럼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gt 그래프입니다. 위에는 fx 그래프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t부터 t 더하기 1을 잡아서 t부터 t 더하기 1을 잡아서 뭐를 그리냐면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그러면 내가 t를 이렇게 잡는 순간 최대값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이야. t에서 최대값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gt는 어디 찍혀요? 그러면 t일 때 gt는 요 높이가 그대로 찍힙니다. 그치? 그러면 구간을 이동시켜 볼게. 구간이 이동했다고 봐봐. 그러면 t에서 t 더하기 1 이동하면 구간이 이렇게 잘리겠지. 그러면 t가 여기 오면 구간의 최대값은 어디예요? 그러면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돼? 그냥 쭉 그대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 순간이 온다고 쳐볼게요. 어떤 순간이냐면 t에서 t 플러스 1을 끌었더니 똑같아져.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순간이 요 순간이야.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볼게. 그러면 요 평행을 이룬 순간보다 살짝이라도 오른쪽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구간을 내가 만약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인데 지금까지는 t에서 계속 최대값이 유지가 됐는데 왼쪽에서 최대값이 유지가 됐는데 평행을 이루고 그 평행보다 살짝이라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최대값이 갑자기 어디로 옮겨가냐면 t 더하기 1로 옮겨가. 그러면 요거보다 얘가 살짝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여기 t가 있겠지 다시. 자, 어디 t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요 지점, 요 t에서 gt 값을 잡아야 돼. 근데 gt 값이 여기 찍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찍히냐면 요 값이 여기에 찍혀. 왜? t 플러스 1에서 최대값이 생기는데 그 최대값을 우리가 gt라고 하니까 요 값이 어디에 찍히기 시작하냐면 여기에 찍히기 시작합니다. 요 값이 여기로 와. 그죠? 그러면 쭉 가면 계속 요 값이 여기로 오게 돼. 얼마만큼? t하고 t 플러스 1과 t가 한 칸 차이거든. 요 값이 요 상태에서 살짝이라도 왼쪽으로 밀었을 때 한 칸 차이 나는 값이 이렇게 평행하게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정상적인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거보다 살짝 높은 값이 하나 찍히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한 값으로. 맞아요? 그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거야. 이게 지금 내가 그린 게 GT야.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매번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fx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줄여볼게 이 과정을. fx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fx를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두 개 중에서 큰 것만 골라. 그럼 얘가 GT야. 그죠? 똑같이 이동, 아까 말했던 이 부분,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이동한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fx 입장에서 여기가 t고 여기가 뭐였으면 t 플러스 1이었으면 fx의 구간은 t부터 t 플러스 1이 이렇게 찍혔을 건데 gt 값은 구간이 잡히는 순간 최대값을 gt는 거기다 갖다 찍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한다? 두 개 그래프를 왼쪽으로 몇 칸 이동시켜서 t에서 t 플러스 1이면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켜서 겹쳐서 그려놓고 두 개 그래프 중에 어떤 것만 골라? 큰 것만 골라. 그게 GT야. 그럼 예를 들어서 HT를 작은 것만 고른다라고 할게. 만약 작은 거, 두 개 중에서 작은 값만 고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래 것만 골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구간이 딱 한 칸이거든. 그 한 칸만큼은 최소값이 계속 바닥으로 유지가 돼. 그래서 이렇게 골라. 얘가 최소값 HT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10번은 그거를 응용한 문제야. 그죠? 어떻게 응용했는데요? 그러면 이거 학성고 기출이에요. 10번이. 어떻게? fx를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그거를 왼쪽으로 몇 칸 움직여서 얘는 아니네. 얘는 그냥 그리는 거네. 10번. 자, 9번 마무리 지어보세요. 9번 마무리 짓고 10번 갑시다. 10번은 또 조금 또 다른 거네. 예시 하나 더 해줄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높이가 한 칸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1로. 그러면 내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 요 간격이 얼마? 빼기 1 간격이라고 쳐. 만약 이게 빼기 1이 아니라 간격이 더 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여기가 두 칸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두 칸이야. 그치? 두 칸 하면 안 되지. 두 칸 하면 귀찮아지긴 해. 그냥 한 칸 해, 지금은. 나중에 이제 위에 문제 올라가서 할 때 다시 봐. 자, 기본적인 최대값 그래프 그릴게. 최대값 그래프는 이게 최대야. 최대. 만약 최소값 그래프는 아래 것만 따라가. 그쵸? 아래 것만 따라가다 쭉 유지되다. 그치? 이게 최소 그래프야. 함수를 뭐로 세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그냥 편의상 한 칸으로 세팅했습니다. 물론 얘도 난이도를 올리면 한 칸이 아니라 저 간격이 뭐 세 칸 더 작거나 더 넓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봅시다. 그죠? 지금은 딱 간격 맞는 기본기만 익힙시다. 얘를 세팅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두 개 중에 어떤 걸 고른다? 더 큰 걸 고르거나 더 작은 걸 고르는 게 GT나 HT 최소 함수다. 그 다음에 10번은 내가 그냥 그래프만 미리 그려 놓을게. 그래프 자체만. 그냥 그림만 그리세요. 문제 풀 필요 없어. 문제는 알아서 가서 계산해서 나중에 풀어줘. 10번 내가 그림만 그려 놓을게. 자, 10번 내가 절대값까지 씌워서 다 그냥 그린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할 땐 당연히 미분하고 함수값 잡아서 절대값 씌워서 접어 올리면 되겠지. 그쵸? 요게 어떤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게 절대값 fx 그래프입니다. 자, 얘를 어디서부터 범위를 잡아요?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최대값을 잡는데, 그럼 얘는 구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아까는 한 칸 단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체크를 하는데 얘는 그냥 구간을 계속 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가 0.5야. 그럼 구간이 이렇게 돼. 그럼 최대값이 어디예요? 여기로 유지가 돼. t가 0이야. 그럼 요렇게 되니까 최대값이 어디? 여기까지 최대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 t가 1이야. 그러면 t가 1.2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t가 0.2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2까지, 마이너스 1부터 0.3까지 계속 쭉 올라가. 그러다 쭉 일정하게 유지가 돼. 왜? 얘가 구간 안에 계속 포함되니까. 그러다 쭉 올라가.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최대값 GT 그래프입니다. 만약 얘도 뭐를 고른다면, 얘 최소값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 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거의 최소값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아예 마이너스 1부터 구간 최소값은 점점 떨어지다가 구간 요게 포함되는 이상은 계속 포함될 거고, 그치? 그러다 어떻게? 다시 최소값이 증가하기 시작하겠지. 아니네. 뭔 최소값이 증가해? 최소값은 그냥 구간이 포함되는 이상은 그냥 계속 이걸로 바뀌겠죠. 이게 최소값 그래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 그래프가 큰 의미가 없죠. 구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아무리 늘어봐야 이미 최소값은 0에 찍혀 있지. 그래서 9번, 10번은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됩니다. 네.
적분은 적분법으로 계산을 해야지. 일단 기다려. 적분은 지금 여기서는 적분법이 계산 안 되면 책을 다시 보고 해야 되고요. 적분은 면적이라서 그냥 적분법으로 계산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넓이를. 그치? 지금은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래프. 최대값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체크하고 최소값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체크해. 11번을 갑시다. 11번. 자, 11번부터 나오는 거는 뭐냐면 요 적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미분하고 적분하는 건 그냥 계산의 끝부분일 뿐이지 다 관념적인 말이라고 했죠. 관념적인 말. 그제? 우리가 실제 하는 행동은 그냥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방정식. 실제 하는 행동은. 그럼 여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라는데요. 극값이라는 것도 극대극소라는 것도 관념적인 용어일 뿐이고 우리는 극값이 뭔지를 알지. 그럼 극값이 하나라는 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해.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스몰 fx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도함수야. 그럼 이 도함수가 0인데 극값이 하나라는 거는 근에 대한 디테일이야. 근에 대한 디테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부호가 변하는 근이 한 개여야 돼. 그러면 관통하는 근이 한 개면 돼. 그죠? 관통하는 근이 한 개면 돼. 그러면 다시 관통하는 근이 한 개면 되니까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a는 0이 근을 가지는데 그럼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은 그래프를 조정을 해. a는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3x겠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부호가 체인지 되는 근이 몇 개가 나오도록 한다? 한 개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은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야죠.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뭔진 모르지만 미분해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는 0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1에서 극대 가질 건데 거기다 내가 y는 a를 이렇게 그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호가 변하는 근이 3개야. 극값이 하나라는 얘기는 부호가 체인지 되는 근이 1개여야 돼. 부호가 체인지 되는 근이 1개. 그렇게 되는 a의 높낮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a는 극대값보다는 뭐하고 같거나 큰 쪽에 있어야 되고 극대값보다 같다라고 해서 근이 2개가 아니야. 왜? 극대값보다 같아도 여기는 부호가 변하는 근이 아니거든. 여기만 관통하는 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뚫고 지나가는 근. 뚫고 지나가는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1개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더 디테일한 방정식을 푸는 거야. 0 되는 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 부호가 변하는 근, 관통하는 근이어야 돼. 관통하는 근. 무슨 말인지 되죠? 중근이 아니야, 짝수근이 아니어야 돼. 만약 인수계수로 일반화시키면 짝수근이 아니면 돼. 홀수근이면 괜찮아. 홀수근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홀수근이면 부드럽게라도 뚫고 지나가거든. 그죠? 관통하는 방식이 직선으로 관통하든 아니면은 2개 이상이어서 홀수개 이상이지 3개 이상이어서 3개 이상의 홀수여서 부드럽게 뚫고 지나가든 어쨌든 뚫고 지나가는 근의 개수를 판단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문항이 다. 12번 가볼게. 자, 미분을 해볼게. 실제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 최대 최소는 극대 극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gx가 g3인 거는 얘는 극대야. 근데 그냥 극대가 아니야. 해당 범위 내에서 유일한 극대여야 돼. 해당 범위 내에서 유일한 극대. 왜냐면 해당 범위 내에서 유일한 극대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거기가 유일한 봉우리가 돼서 최대가 돼. 이렇게 되면 최대가 아니거든. 극대라고 해서 이건 최대가 아니잖아. 근데 뭐가 되면 봉우리가 하나면 유일한 극대면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도 그러니까 결국은 극대극소를 설명하는 또 다른 극대극소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은 또 알고 보면. 그럼 미분해 볼게. 그럼 얘는 x는 3에서 뭐를 가지냐면 극값을 가지고 그 말은 x는 3에서 부호가 체인지가 돼야 돼. 관통하는 근이 생겨야 돼. x는 3에서. 그럼 미분해 보면 g'x는 fx에 빼기 fx 더하기 x f'x 곱미분한 겁니다. 안쪽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g'x는 fx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x의 f'x가 돼. 그럼 내가 얘를 협력관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어떻게 협력관계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를 초록 네모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애를 빨간 네모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공동의 목표가 뭔데요? 그러면 얘네들은 둘이 힘을 합쳐서 부호가 변하는 근을 하나만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 둘이. 그럼 보조를 맞춰야 돼. 근데 여기를 보면 구조를 보면 항상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 누가 사고를 쳤냐면 X가 사고를 쳤습니다. X가 사고를 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초록색은 0에서 0이 돼버려. 왜? 여러분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초록색이 옆에 빨간색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나는 입장을 바꿔버린 거야. 나는 이제 양수하다가 뭐 한다? 음수한다라고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빨간색은 팀이거든? 둘이 힘을 합쳐서 극대, 유일한 극값 x는 3에서만 only라고 표현할게. 여기서만 부호가 뭐가 되는 근을 만들어야 되는데 체인지가 되는 근을 만들어야 하는데 x가 지 혼자 부호를 바꿔버렸어.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러면 그 부호 바꾸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는 뭔데요? 그러면 짝수근을 만들면 돼. 인수의 개수를 짝수. 인수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면 해당 지점에서 극소 아니면 극대로 접하는 모양만 나오게 돼. 그러면 f'x를 봐봐. f'x는 커패서티라고 할게. f'x의 그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3차를 미분했으니까 2차니까 얘는 두 번에 뭐가 있는 거야? 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x가 사고를 쳤으니까 누구를? x를 도와줘야 되고요. f'x 최고차의 개수 4였네. 그럼 미분하면 12x제곱이겠죠? 12x로 시작해서 일단 초록색이 친 사고는 메꾸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원래 목표였던 3에서 부호가 변하는 근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x 빼기 3까지 얘가 빨간색이 다 떠앉는 겁니다. 그러면 초록색이랑 합쳐서 x에서는 중근이 되고 3에서는 부호가 뭐 하는 근이 되고 변하는 근이 되고 두 개를 겹쳐서 그렸을 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가 도함수가 x에서 중근 3에서 체인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원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여기서는 계속 증가 3에서 극대 찍고 유일한 최대값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밑에 있는 적분은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면 뭔데요?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대로 높이차를 계산하면 돼. G'X를 적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G1에서 누구를 빼라는 얘기야. G0을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Gx가 처음 세팅될 때 이미 높이를 알려줬어. 왜냐면 G에다 0 집어넣으면 0이거든? 그럼 X축은 어디고? X축은 여기 있고, 그럼 G1은요, 여기 있겠지 뭐. 0부터 1까지 얘는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지금은 뭐만 본다? 방정식만 보세요, 방정식.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푸는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다? 협력구조인데, 이 협력구조가 점점 복잡해져. 지금은 심플해. X랑 F'X잖아. 협력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푸는 방식은 어떻게? 두 색깔이, 초록과 빨강이 힘을 합쳐서 부호가 변하는 근의 개수를 하나만 만들 겁니다. 그치? 자, 13번도 가볼게요. 협력 구조가 어떻게 복잡해지는지를 봐. 13번에서 얘 X하고 T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분리를 시켜야 돼. 그러면 GA는 0일 거고요. GX가 어떻게 될 거냐면 X를 앞으로 뺄게. X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DT에 빼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의 FT의 DT예요.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 미분할게. 그러면 G'X는 미분하면 사라지고 A부터 X까지 얼마? FT DT 더하기 X 내버려 두고 미분하면 FX일 거고 얘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X, FX 안에 있는 게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미분했을 때. 그러면 지워져요. 그러면 얘는
협력은 아닌데 얘가 한 번 더 탈을 쓰고 있어. 적분의 탈을 다시 쓰고 있어. 그럼 얘를 내가 편의상 hx라고 할게. 그럼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해. 어떤 행동인데요? ha가 0이고요. h'x가 fx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를 도함수 삼아서 hx를 그리고 그 hx가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가 되도록, 한 개가 되도록 만들란 얘기야. 그러면 fx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으로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fx를 이쪽에다 그리면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겠네. 그러면 hx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요게 hx인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모양을 가지고, 그럼 ha가 0이니까 얘는 여기에 x축이 세팅이 될 거야. 근데 만약 x축이 이렇게 세팅이 되면 hx가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돼버려. 그럼 안 돼. hx는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가 돼야 되냐면 하나만 돼야 돼. 그러면은 x축이 어디에 세팅돼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극대보다 높은 곳에 x축이 세팅이 되든지 극소보다 낮은 곳에 세팅이 되든지. 근데 만약 극대보다 여기에 x축이 세팅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가운데가 1, 3, 여기가 5야. 즉 5, a가 만약 5라면 어떻게 돼? 5,0, 여기가 5,0인데 a가 5인 경우죠. 이렇게 x축이 세팅되고, 그럼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만 나오게 돼? 부호가 변하는 근이 하나만 나오게 돼. 맞죠? 근데 만약 5보다 더 큰 쪽에 세팅이 되면요, 그래도 괜찮아. 아까 말했듯이 이 지점이 x는 얼마였는데, x는 5였는데 x축이 어디 세팅돼도, 여기 세팅돼도, 그럼 여기가 a겠죠? a, 0, a는 뭔지 모르지만 5보다 큰 쪽에 있겠지. 이렇게 세팅돼도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가 돼? 몇 개가 돼? 하나가 돼.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에서 뭘 요구했죠? a의 무슨 값을 요구했지? 3보다 큰 a의 최소값. 3보다 큰 a의 최소값은 그럼 언제부터? x축이 어떻게 세팅되는 순간 부호가 변하는 근이 하나가 돼? 5,0에 세팅되는 순간. 그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려주세요. 난이도가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이 스타일의 기출문제만 한 진짜 10 몇 문제가 있어. 이 스타일의 기출문제만. 너의 길을 가. 그죠? 네. 저놈들은 알아서 잘 할 거야. 그래서 피지컬로 버티겠지. 근데 그러면 안 돼. 피지컬 믿고 버티다가, 네. 자, 14번. 똑같은 작업을 반복합시다. 그러면 지금 난이도가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협력구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참가자가 2명인 경우, 참가자가 1명인데 그 참가자 1명이 뭐를 하려면, 진짜 임무를 수행하려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 똑같은 과정을. 그치? 난이도 올라가는 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제일 심플한 건 초록, 빨강. 그 다음에 빨강이 어떤 구조? 임무를 수행하려면 한 번에 수행이 안 되고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경우. 그럼 제일 고난도는 초록, 빨강인데 빨강이 한 번 더 3중 구조. 그치? 실제로 볼게. 14번 볼게. 똑같이 미분을 합시다. 미분을 하면 친절하게 다 분리시켜 놨네. 자, G 0은 0 적어 놓고, 자, G'X는 2X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얼마? FT dt. 그치? 근데 뒤에는 생략할게. 왜? X제곱의 fx일 건데 어차피 X제곱 fx 되면서 날아갈 거거든. 그런 다음에 색깔을 구분할게요. 얘가 무슨 색? 얘가 초록색, 얘가 빨간색. 근데 이 빨간색이 한 번 더 가야 돼. 자, 얘를 hx라고 할게. 그럼 h0은 0이고 h'x는 뭐가 되고? fx가 되고. 그럼 hx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스몰 fx를 도함수로 잡아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초록과 흰을 합쳐서 부호가 변하는 근이 하나만 되도록. 그치? 그러면 초록색이 사고를 쳤어.
어디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초록색이 x는 0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호가 변하는 근이 하나만 돼야 돼. 하나만. 근데 초록색에서 사고를 쳤는데 다행히 누가 hx가 태생적으로 h0이 0으로 세팅되면서 x 하나씩 있으니까 뭐 하게 돼? 그건 막았습니다. 그죠? 0에서 부호가 변하는 건 막은 거예요. 일단 정확히 표현하면 막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 거지. 왜? 저 옆에 있는 hx가 0에서 또 중근을 가져버리면 2개, 1개, 3개가 되면서 부드럽게 근이 변하거든. 그럼 일단은 누구를 그려봐야 돼? fx를 그려봐야 돼. hx를 그려봐야 돼. 그러면 이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 4차 함수를 그리는데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면 나오는 문제는 간격밖에 없어. 간격. 그냥 간격이 모든 그 문제의 테마에 다야. 간격이 뭔데요? 그러면 3차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애가 동일한 간격이면 대칭성을 유지하고요. 간격이 뭐하면? 간격이 어긋나면 비대칭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간격이 어긋나면 비대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fx를 볼게.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과 a에서 근을 가져. 근을 3개 갖지. 그러면 동일 간격이라고 해봅시다. 동일 간격이면 h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동일 간격으로 대칭이라고 쳐. 그쵸? 근데 hx는 어디에 x축이 세팅돼요? 그러면 h0은 0으로 이미 높이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어디에 세팅이 될 거냐면 여기에 x축이 세팅이 될 겁니다. 여기가 얼마? 0,0.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만약 a가 지금 이 경우는 a가 얼마일 거냐면 a가 3이겠지. 왜? 두 칸씩 마이너스 1, 3이 되면 hx 그래프는 좌우 대칭 그래프가 되고 hx 그래프가 좌우가 대칭이 되면 h0은 0으로 높이가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부호가 변하는 근이 hx 자체만으로 근이 4개가 생겨버려. 근데 hx는 0에서는 뚫고 지나갔으니까 초록색 x는 0하고 초록색 x는 0과 hx의 0은 하나가 돼서 부호가 변하는 근이 아니게 되고 얘는 괜찮아. 부호가 변하는 근이 아니야. 근데 hx가 혼자 사고를 몇 번을 치게 돼? 3번을 치게 돼. 맞죠? 그럼 안 돼.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번이어야 되니까? 1번이어야 되니까 은우야 빨리 자. 엎드려서 빨리 잔 다음 회복하고 이거 나중에 영상 봐. 이거 간만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적분의 코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적분 요즘 몰라. 여러분 트렌드가 안 바뀔 거야. 네,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적분에서 가장 핫한 이템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정말로 최근 2, 3년 문제 보면 여기 문제만 한 진짜 20문제, 30문제 쫙 뽑을 수 있어요. 똑같은 스타일로. 그치?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해. 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 졸은 사람이 있으면 이 파트는 집에 가서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갈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럼 이 문제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A의 간격을 조절하라는 얘기야. 그럼 A의 간격을 어떻게 조절해요? 그러면 A가 늘어나면 얘가 어떻게 될? A가 커지면 3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 거고 아래로 처질 거고 A가 당겨지면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어떤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야? 부호가 변하는 근이 뭐가 되는 순간? 한 번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A가 3보다 클 수 없어. 크면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니까 근은 계속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어디? A를 뭐 하는 순간까지 좁히라는 얘기야. 어떻게 좁혀요? 그러면 높이는 이미 어디에서 고정이 돼 있으니까 0,0에서 고정이 돼 있으니까 뭐가 되는 순간까지 1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네. 뭐가 되는 순간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범위를 좁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hx가 당겨져서 ax가 3보다 앞으로 당겨져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들려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치? 간격이 좁아지면 뒤에 있는 간격이 좁아지면 그래프가 들려 올라가. 대칭 상태에서 좁아지면 올라가. 멀어지면 떨어져. 그러면 좁혀지면서 A가 어떻게 되는 순간까지 찾으라는 얘기야. 뭐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0,0과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HX 그래프는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가 여기 부호가 변하는 건 아니게 돼. 왜? 자체적으로 지가 중근이니까. 0은요. 부호가 변하는 것 같지만 앞에 있는 촉이랑 합쳐서 부호가 변하지 않게 돼.
그럼 얘는요. 얘는 진짜 혼자 버려졌으니까 여기서만 부호가 변하는 근이 돼버려.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럼 이제 적분을 써. 그러면 적분을 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적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변이라고 해. 변이가 뭔데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0,0이랑 a,0이랑 높이차가 없어. 높이차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x로 돌아와 볼게. fx가 아마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이렇게 돼 있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a면 0은 여기 있었겠지. 0부터 a까지 높이차가 없다라는 얘기는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랑 1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이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야. 요만큼 플러스 됐는데 요만큼 마이너스 되면서 다시 원상복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최종적인 해답은 뭐가 될 거냐면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a까지를 그냥 적분해 버리겠지. 0부터 a까지 fx 적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가 그냥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이해됐나요? 구조를 봐야 돼. 미분을 하는 순간 초록과 빨강이 되는데 빨강은 중첩 구조야. 난이도를 올리면 중첩으로 가. 어떻게 중첩으로 가요? 그러면 빨강을 바로 안 주고 했던 행동을 또 반복해서 도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개형을. 그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4차 함수의 도함수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4차 함수는 문제를 내는 포인트가 간격밖에 없습니다. 간격. 3차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를 보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근을 가지는 간격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나? 대칭인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그것만 문제에 나옵니다. 진짜로. 그거밖에 낼 게 없어.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에 15로 갈게. 15 미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컵이 없어요? 갖다 줄게. 네.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15번에 보면 자 fx 바깥으로 뺄게. 일단 h1은 뭐라고 적어두고 똑같이 0이라고 적어두고 hx는 자리 정리부터 할게. fx는 바깥으로 빠지고 1부터 x까지 얼마? gt dt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얼마? ft의 gt의 dt. 그래서 미분할게요. 그럼 h'x는 f'x에 곱하기 1부터 x까지 얼마? gt dt 더하기 생략할게. 뺄셈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도 초록과 빨강이지. 근데 아까랑 조금 달라.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러면 얘 아까는 이 애를 내가 이제 px로 잡을게. h가 있어서 p1이 얼마고 0이고 p'x가 gx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뒤에 그래프를 개형을 그릴 수 있어서 부호가 변하는 근의 개수를 갖다 맞추는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개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 값을 가진다라고 아예 대놓고 알려줬어.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냐면 아까는 그래프의 높낮이나 개형을 결정하는 거면 얘는 자리 인수를 결정하는 거야.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문제는 그 값을 가진다라고 했지 어디서 가진다는 말은 없었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가진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둔 거야. 그러면 f'x부터 봐. f'x는 2차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근을 2개 가지는데 f'1이 이미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마이너스 6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는 1보다 큰 근 하나, 1보다 작은 근 하나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갖게 돼. 근데 지금 옆에 px가 사고를 쳤어. 왜 사고를 쳤냐면 p1이 0이니까 px는 3차거든. 그렇죠? 2차 함수를 적분한 함수니까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1,0에서 뭐를 가지도록 1,0을 지나도록 사고를 친 거야. 그래서 옆에 초록한테 도와줘 하려고 봤더니 초록은 못 도와줍니다. 왜냐면 1에서 이미 음수기 때문에 초록이 가질 수 있는 근은 1보다 큰 근이랑 1보다 작은 근밖에 없게 돼. 못 도와줘. 그러면 빨간색이 자기가 친 사고는 자기가 메꿔야 돼. 그러면 3분의 1에 x 빼기 1의 제곱. 자기가 친 사고는 자기가 메꿉니다. 그죠? 그럼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 중근이 되니까 1은 부호가 변하는 근이 아니게 되지. 왜냐면 그 값은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변해야 돼. 그럼 이제 3차 함수 px 앞에 남은 자리는 몇 자리고? 한 자리고 f'x 앞에 남은 자리는 몇 자리예요? 그러면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요 세 칸을 메꾸는데 어떻게? 부호가 변하는 근이 어디서 생기도록? 마이너스 1에서 생기도록 자 세팅해 보세요. 세 개의 근을 당연히 다 결정되진 않아. 미지수 근이 생기죠. 미지수인 근이 생겨나는데 세 칸을 채우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해야 한다? 마이너스 1에서만 부호가 변해야 돼. 세 칸을 다 채워야 돼. 안 채울 수는 없어. 무조건 세 칸을 다 채우되 그 부호는 어디서만 변해라? 마이너스 1에서만 변해라. 그러니까 세 칸 중에 한 칸은 뭐로 결정이야? 마이너스 1로 결정이지 이미. 왜? 거기서 부호가 변해야 되니까. 세 칸 중에 한 칸은 마이너스 1로 무조건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두 칸은 부호가 변하지 않는 근이 되도록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게 된 사람은 다음 것도 시도해봐도 괜찮아요. 메꿔보세요. 자리를 어떻게 메꿔야 부호가 변하는 근이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올까?
자, 자리를 메꿔볼게. 메꾼 게 맞는지 봅시다. x 더하기 1 하나 부호 변해야 되고요. 근데 2차 함수도 하나 근을 더 가져야 되잖아. 그걸 x 빼기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빨간색도 그냥 뭐를 가져버리면 돼? x 빼기 알파를 가져버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는 중근이어서 부호가 변하지 않게 되고 1은 자기가 친 사고는 자기가 메꿨으니까 부호가 변하지 않게 되고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부호가 변하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미분 가능성을 도함수의 연속성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했더니 그죠? 그렇게 연속성인데 왜 오른쪽으로 갈 때 미분계수는 극한인데 왜 뭐라고 해야지? 극한인데 왜 연속을 조사해요? 라고 그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연속성으로 해결한다는 게 진짜 연속을 보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따질 때 여러분 뭐 하죠? 도함수를 미분해 놨잖아. 도함수를 미분해 놨을 때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왼쪽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이 다르지 않다가 연속성을 조사하는 첫 번째 그거잖아. 그 뜻이지 진짜 도함수를 가지고 연속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돼요? 네. 불연속에서 왜 뾰족 그래프를 미분하면 불연속점이 나오고 그거를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왜 도함수를 적으면 오른쪽 접근할 때 극한값을 보면 그게 우미분계수고 좌미분계수잖아.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다는 걸로 해결한다는 뜻이고 그 해결 과정이 연속성을 조사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뿐입니다. 오케이? 네. 넘깁시다. 16번. 자, 직접 도전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얘는 다시 원상복귀 했네. 왜 원상복귀 했다는 걸 알죠? 스몰 fx 그래프 개형이 fx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fx를 도함수 삼아서 원함수를 그리면 되지?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fx를 4제곱하는데 어떻게 그 함수를 그리나요? 그러면 내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도함수의 최대 미덕은 뭐라고 했죠? 도함수의 최대 미덕은 디테일이 아니야. 몇 x제곱이고 그 몇 x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도함수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도함수한테 제일 중요한 미덕은 양수인지 음수인지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fx 4제곱이 가장 강력한 힌트야. 미분을 왜 4제곱이 강력한 힌트예요? 4제곱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돼. 그죠?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4제곱이 되는 순간 걔는 항상 뭐가 될 거고 양수가 되니까 4제곱을 도함수로 갖는 함수는 그냥 무조건 계속 증가하는 모양밖에 안 나와. 도함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하는 것이지 디테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디테일은 별 중요하지 않아. 미분해 보세요. 연속성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왜 함수값은 대입 안 해요? 그거였는데 함수값을 대입한 적이 없죠, 도함수에. 그거는 그냥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살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G'X 바로 적어볼게. 이제 미분한 결과 적으면 앞에는 아마 F'X일 거고 곱하기 뒤에는 얼마? A부터 X까지 얼마? FT의 몇 제곱? 4제곱의 DT. 그러면 뒤에 초록이네. 얘 초록. 얘 무슨 색? 빨강. 그럼 빨간색을 HX라고 잡을 건데 HA가 0이고 H'X는 뭐다? fx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그럼 이걸로 끝이야. 별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4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거든. 그럼 hx 어떻게 생겼는데요? 뭔지 몰라. 그냥 계속 증가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4제곱을 도함수로 가지는 함수니까 그 4제곱의 디테일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4제곱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도함수를 바라볼 때 관점은 딱 그거야.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 그것만 따지면 돼. 도함수는. 그러면 f'x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24x 더하기 45니까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5니까 얘 어디하고 어디에서 근을 가져? 3하고 5에서. 그럼 부호가 변하는 근이 2개네. 그럼 안 돼.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도록 해야죠. 그럼 hx가 뭐 아니면 뭐가 돼야 돼? 3,0을 갖든 5, 뭐를 가지든 0을 가지든. 근데 hx는 어디에서 0이에요? a에서 0이지. 그러니까 a는 뭐 아니면 뭐면 돼? 3 아니면 얼마? 5면 돼요. 그럼 이게 답입니다. 3,0이든 5,0이든. 그러면 3,0이 되면 3, 3 중근이니까 부호 안 변하고 5에서만 변하고 5,0이면 5, 5 중근 안 변하고 3에서만 변하고.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또 풀어봅시다. 17번. 극값을 갖지 않는다. 미분하세요. 17번도 미분해.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극값을 갖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부호가 변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G0은 0 적어두고 미분할게. 얘는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G'X는 어떻게? X제곱 빼기 4의 절대값 fx 빼기 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얘를 초록 빨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초록이 사고를 쳤습니다. 이미. 어떻게 사고를 쳤냐면 초록색은 x제곱 빼기 4가 되면서 0이 되는 애가 이미 2개가 생겨버렸어. 초록색이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이미 0이 돼버려. 여기서 이미 0이 돼버립니다. 초록색이. 그럼 안 돼. 그럼 옆에 있는 빨간색이 부호가 변하는 근이 없어야 되거든. 저걸 메꿔야 돼. 근데 빨간색 그래프를 보세요. 빨간색 그래프가 뭔데요? 그러면 1차 함수거든. 그럼 이 1차 함수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를 접어 올려도 체크 표시가 되고요. 감소하는 함수를 접어 올려도 체크 표시가 돼요. 똑같이 체크 표시로 생겼어. 근데 그 빨간색 그래프는 체크 표시된 거를 A만큼 끌어내려야 돼. 체크 표시된 걸 어떻게? A만큼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하고 뭐를 가져야 돼? 근을. 2하고 누구?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야 돼. 요 점이 뭔데요? 여기가 0, 마이너스 A여야 돼요. 왜? 부호가 변하는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저기까지 갔으면 이제 게임 오버입니다. 왜 게임 오버냐면 모르는 문자가 A 하나거든? A 하나인데 지금 G2가 5라는 추가 조건이 주어졌잖아. 그럼 A 값만 구하면 돼. 그럼 A 값을 어떻게 구해요? G2를 직접 구하면 돼. G2가 뭔데요? 그러면 G2는 0부터 2까지 얼마? T제곱 빼기 4의 절대값 FT 빼기 A인데 자, 0부터 2인데 우리 0부터 2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고 있어. 0부터 2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직선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 보라고 했지? 기울기가 가로로 2칸, 세로로 A칸 2분의 A에 T, X 빼기 2 더하기 0 이게 직선의 방정식. 이게 누구? 이게 fx야. 어느 쪽에서? 0보다 큰 쪽에서의 fx. 그냥 갖다 적으면 돼. 그럼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 2분의 A에 얼마? X 빼기 2라고 적어버리면 돼. 누가? 이 그래프를. 절대값 fx 빼기 a가 어떤 그래프예요? 그러면 2분의 a의 x 빼기 2야. 그치? 여기선 t겠지. 그러면 얘 적분 계산한 게 얼마가 되도록? 5가 되도록 그냥 이제 노가다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은 안 할 거예요. 그죠? 다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호가 변하는 근이 없으면 돼. 그러면 얘는 전형적인 구조야. 초록이랑 빨강으로 나뉘고 초록이나 빨강 둘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옆에 있는 애들이 서로 메꾸는 거야. 자, 19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19번을. 천천히 푸는데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시간을 줄게. 해봐. 충분히 가능해. 잘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접근해봐. 천천히.
미분을 하고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그러니까 부호가 변하는 것은 없어야 돼. 근데 어디서 이미 0은 돼? 0하고 3에서 0은 돼. 차수를 보고 1차인지 2차인지 함수를 봐. 왜냐면 차수를 보라는 이유는 왜 보냐면 몇 차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성질을 집중적으로 써먹어야 될지가 나와. 1차 함수면 볼 것도 없어. 기울기를 진짜 뼈 사골까지 우려먹는 겁니다. 1차 함수면. 2차 함수는 선대칭. 이 킬러 중에 하나라도 풀리는지 봅시다. 연습하기 진짜 너무 좋습니다. 다. 19번 푼 사람은 20번 계속 가도 돼요. 18번을 맨 마지막에 다시 풀 겁니다. 18번이 좀 까다로워서 19, 20까지도 계속 다 똑같은 거네. 그죠? 막히면은 괜찮으니까 손을 들어봐. 내가 중간에 가서 도와줄게. G0은 0이고 아마 G'X는 어떻게 세팅돼? 2X에 인테그랄 A 0부터 X까지 얼마? FT에 DT 이렇게 세팅됐을 거고, 초록색, 빨간색. 그래서 얘가 HX라고 잡으면 H0은 0이고 H'X는 FX 2차지.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그럼 얘도 아까 그 유형이네. 그래프의 개형은 fx의 개형은 안 알려줬는데 어디서 근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0하고 3에서 근을 가지고 있대. 0하고 3. 근데 그 값은 뭐 해야 돼? 같지 않아야 돼. 그러면 hx가 뭐로 적힐지를 가만히 잘 생각. hx의 자리는 몇 자리인데요? hx는 세 자리야. hx는 적분하면 세 자리가 나와야 돼. 세 자리. 근데 그 세 자리가 0하고 3을 근으로 가지되 부호가 변하는 근이 아니어야 돼. 네, 된 사람은 알아서 20번 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0하고 3 근을 가지는데 hx의 자리가 세 자리라고 생각해봐. 0하고 3 근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뭐라고? 부호는 안 변해야 돼. 그러면 3이 없잖아. 초록은 3을 책임지지 못하잖아, 초록색이. 그죠? 초록색이 왜 3을 책임지지 못해? 초록색은 x니까 0에서만 0이 되지 3에서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초록색이 책임지지 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 3에서 0 되는 거를.
빨간색이 책임져야죠. hx가. 맞죠? 그럼 hx가 이렇게 세팅될 수밖에 없겠네. 3x 제곱, hx는 3x 제곱 fx 자체가 x 제곱 어쩌고 저쩌고니까 hx를 미분했을 때 어떤 현상, 적분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x 세제곱이고 0에서 근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 3에서 무슨 근? 중근을 가져야 돼요. 만약 hx가 3 말고 근을 다른 걸 가져버리면 3과 어나더가 돼버리면 근의 개수가 하나하나가 돼서 관통하는 근이 돼버려. 0하고 3의 실근을 가지는데 부호가 변하지 않으려면 0도 중근, 3도 중근일 수밖에 없어. 다른 근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저게 답입니다. 그럼 hx를 미분한 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 fx가 되겠지. 그 다음에 미분은 뭐로 하라고 했죠? 식이 아니라 뭐로 해도 괜찮다? 그림으로 해도 괜찮다. hx 자체가 어떤 그래프일 거냐면 0하고 3에서 이렇게 가질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x, 이게 hx인데 만약 hx를 미분하면 어디하고 어디에서 근을 가지는 1과 3에서 3에 x 빼기 1 얼마? x 빼기 3. 얘가 무슨 그래프? 얘가 fx 그래프겠지. (19번이에요) 19번 19번 된 사람은 20번 가도 괜찮습니다. 19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근데 미분했을 때 G'X가 초록과 빨강으로 나뉘고 근데 초록이 사고를 쳤죠. X는 0에서 그럼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빨강이 메꿔줘야 되고 H0이 0이어야 되고 근데 3에서도 G'X가 0은 돼야 돼. 근데 부호는 안 변해야 돼. 그러려면 3에서 중근밖에 안 되고 그러면 HX가 X의 X 빼기 3의 제곱이 되는데 미분할 때 비율 관계가 예쁜 애는 어떻게? 식으로 미분하지 않고 그림으로 미분해도 괜찮습니다. 계산은 안 할 거야. 계산은 다 가서 네 이제 복습할 때 마무리해. 20번을 볼게. 자, 극값을 여기에서만 갖는데 여기에서만 극값을 어디에서?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가져야 돼. 다른 데서 가지면 안 돼. 그치?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고? 2차 함수고. 근데 그 2차 함수를 보세요. 잘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있어. 이게 f'x라고 할게. 내가 밑에다 그림을 그릴게. 왼쪽으로 f'의 x 더하기 a 이동시켜. 오른쪽으로 f'의 x 빼기 a 이동시켜. 그러면 근이 몇 개?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죠? 4개가 되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봐. 어디에서만 변한다고요? 극값을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가진대. 다른 데서는 극값을 가지면 안 돼. 그럼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린 그림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림이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게 뭔데요? 그러면 얘를 이만큼 움직이든 얘를 이만큼 움직이든 뭔 차이가 있어? 답이 안 되는 애들이지. 그리고 그림으로 봐도 일단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가 돼? 얘는 4개가 돼. 얘는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여야 되는데 2개여야 하지. 그러면 나는 특수한 상태를 그려야 돼. 어떤 특수한 상태? f'x를 왼쪽으로 이동한 거랑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가장 특수한 상태가 돼서 부호가 변하는 근이 몇 개만 나오는 상태. 2개만 나오는 상태. 그치? 그 다음에 얘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무조건 뭘 써먹어라? 선대칭. 대칭성을 써먹으세요. 다시. 그러면 진짜 간단하게 보입니다. 대칭성을 쓰세요. 대칭성을.
자, 한번 볼게. 어떻게 이동시켜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동시켜야 돼.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 그러면 부호가 변하는 건이 어딘데요?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2분의 13이야. 그럼 가운데는 얼마예요? 그러면 가운데는 2분의 1과 2분의 13이니까 정중앙은 7. 2분의 7이어야 되지. 그렇지. 정중앙은.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려면 원래 fx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fx는 다시 얘 정중앙에 다시 있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요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얘가 요만큼 플러스가 간격이 똑같이 됐어야 돼. 그러면 정중앙을 다시 끊어. 정중앙을 다시 끊으면 2분의 1과 2분의 7의 중앙은 2분의 8, 4, 2고 2분의 7 그러면 여기도 2분의 7과 2분의 3칸 간격 여기 5였겠지. 그러면 f'x는 뭐하고 뭐를 근으로 가지는? x 빼기 2와 x 빼기 5를 근으로 가지는 최고 차이 계수는 몰라. 여기서 알아서 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으니까 미분하면 3차였겠네. f'x가 아니라 fx겠네. 그죠? f'x 3차. 대칭성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적분에서 적분상수는 뭐로 봐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로 봐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21번을 가볼게. 21번. 자, 이 테마는 이제 잠시 끝났어. 21번은 어떤 건데요? 그러면 절대값을 도함수로 가지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래 fx를 한번 그려볼게. 이게 스몰 fx, f'x야. 그럼 f'x의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아니 천천히 갈게. 자, f'x를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뭘 거냐면 극대 갖고 극소 가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얘가 스몰 fx겠지. 그치? f'x가 저렇게 생겼으면 그러면 내가 절대값 f'x를 그려볼게. 그러면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얘가 절대값 f'x야. 그러면 절대값을 도함수로 가지게 되면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게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증가한다는 말은 밑에다 그려볼게. 어떤 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절대값 f'x를 적분한 함수라고 할게. 얘를 내가 라지 f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치? gx라고 잡을게. 스몰 gx라고 잡을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그러면 원래 미분계수가 양수인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떨어져야 되거든. f'x라면 떨어져야 되는데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 떨어져야 할 거를 올라가. 그러면 원래 4칸 떨어진다면 4칸 떨어지지 않고 4칸이 올라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요 간격이 똑같아.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그래프라면 떨어지지 않고 그 떨어져야 했었던 것만큼 올라가. 그 다음에 다시 양수가 된 부분은 하프처럼 왜? 기울기가 똑같아지니까 이제 하프처럼 어떻게? 평행한 간격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려져. 지금 이 그래프가 누구 그래프다? gx. 그래서 두 개 그래프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f'x를 그리면 f'x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면 정상적인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똑같고 떨어져야 될 부분이 반전이 돼서 올라가. 물론 여기에 이제 뭐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지. GA가 0이 된다라는 해서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높이가 뭐가 될 수는 있어. 높이가 조절될 수는 있지. 왜냐면 얘는 그래프 모양만 요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높이라는 보장은 없어. 여기에 높이를 어디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모양만 이런 모양이 빗줄기처럼 높이가 조절이 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21번 가볼게. 그럼 21번을 가보면 21번 문제에서 F0은 0이네요. 적어볼게. F0은 0이고 F'X는 절대값 gx를 가져. 근데 이 절대값 gx인데 밑에 보면은 0하고 x에서 gt, dt는 다시 어디에서 뭐를 가져? 최대값 뭐를 가져? 3, 최대값 18을 가져. 그치?
그러면 y 프라임 해볼게. y 프라임은 어떻게 될 거냐면 누가 되는데 스몰 gx가 되는데 최대값을 가지니까 스몰 gx는 3에서 이런 모양으로 지나가게 돼. 왜냐하면 스몰 gx가 3 이전에 플러스다 0이다 마이너스여야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게 어떤 그래프인데요? 그러면 gx를 뭐한 그래프? 적분한 그래프. 높이는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0,0을 지나는 그래프. 그죠? 그러면 그러면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요? 절대값 gx를 그릴게. 이게 절대값 gx가 돼요. 그치? 그러면 이 절대값 gx인데 이 절대값 gx를 뭐로 그리면 뭐가 되냐면 이 절대값 gx를 가지고 그래프를 적분해서 그릴게. 모양만으로 적분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어떻게? 증가하고 절대값 gx가 그냥 이 gx가 진짜 직선처럼 생겼다라는 게 아니야. gx는 그냥 그래프 개형만 그린 겁니다. 그래프 개형만. gx가 1차로 할 말도 없잖아 지금. 그냥 그래프 개형만 그린 겁니다. gx가 어디에서 0,3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그치? 그래서 절대값 gx를 이렇게 되고, 근데 그럼 이제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fx가 몇 차례요? 3차지. 그치? fx가 3차고, 자, 볼게요. 미분의, 요 표현을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 어떻게 배운 적이 있냐면, f'x 몇 차죠? 찬우야? 2차지. 근데 오른쪽, 봐봐.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뭐 할 위협을 받는다라고 했지?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뭐 할 위협을 받아? 뾰족해질 위험을 받잖아. 근데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함수가 됐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미분 가능한 왜?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니까. 그러면 전에 결론 딱 하나라고 했죠? 무슨 축에 접하는? X축에 접하는 애를 위아래 업 다운을 조정해 놓은 거야. 그러면 진짜 디테일하게 이제 gx를 다시 잡읍시다. g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2차 함수를 쪼개서, 그치? 2차 함수야, 2차 함수. 3차 함수가 아니야. 2차 함수를 쪼개서 이렇게 해놨고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정상적인 2차 함수가 되고, 그 정상적인 2차 함수를 가지고 그리면 3차 함수 fx가 되고. 메모해 두세요. 다 그래프 해석하는 법입니다. 그죠? 어디서 이미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야 돼. 이거 앞에서 봤죠? 어떻게? 절대값을 씌웠는데 다항함수가 되는 거는 어떤 경우다? 다항함수가 x축에 접하는 다항함수를 수직으로 쪼개서 블럭처럼 업, 다운을 위아래로 조정해 놓은 함수입니다. 자, 22번 똑같은 아이디어로 직접 풀어봅시다. 22번. 직접 풀려고 노력해봐봐. 22번을.
아까랑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동일한 논리죠? 3차 함수 fx네. 미분했더니 어떻게 돼? f1은 0이네. 근데 f'x가 어라 아까처럼 똑같이 절대값 gx가 됐네. 얘 몇 차인데? 2차. 그러면 f'x가 절대값 함수라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 있을 겁니다. 그 접해 있는 애를 위아래를 어떻게 해서 잘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경우의 수가 돼버려. 분명히 저 gx는 어떤 거냐면 x축에 접하는 2차 함수를 쪼개서 업다운을 조정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2차 함수가 되면 되는 거지, 아래 위인지 위 아래인지 위 아래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바깥에 추가적인 단서가 있는 g1이 마이너스 6과 g3이 6이라는 애가 그걸 알려줍니다. 여기밖에 안 돼. 그죠? 1,0 저 상태밖에 안 돼. 아니네. 1,0 아니네. 미안. 여기가 3중근일 필요는 없지. 그러면 G1을 잘 봐. 1은 마이너스였는데 3은 얼마였어? 6이네. 그러면 어디였단 얘기야? 1은 마이너스였는데 3은 6이었으니까 1, 3. 여기였나 보네. 여기가 3, 얼마? 6, 여기가 얼마? 1, 얼마? 마이너스 6. 그럼 아마 gx가 이렇게 됐었나 봐. 그러면 대칭이니까 대칭축을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네.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축 울거 먹으라고 했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인데 높이가 대칭이지. 그러면 3과 1의 정중앙은 얼마? 여기가 x는 얼마? x는 2네. x는 2인데 어디를 지나가? 문제에서 뭐를 지나간다고 했어? 1, 얼마? 1,0을 지나간다고 했네. 근데 그림이 다르네. 그림이 상관없죠. 어차피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값 gx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절대값 gx는 이렇게 생겼겠지 뭐. 이게 절대값 gx지. 그러면 진짜 gx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진짜 gx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그 gx를 접어 올리면 절대값 gx가 되는데 걔가 2차 함수가 되고, 그지? 그 2차 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면 3중근 x는 2에서 3중근을 가지는 함수가 되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죠? 자, 23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22, 23 다 직접 풀어보세요. 내가 뒤늦게 갈게.
자, 절대값 fx 빼기 fx는 뭔데요? 그러면 이거 항상 절대값 들어가면 조정하라고 했죠? 양수면 0이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2배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fx, 2차 함수 fx를 그려놓고 양수면 뭐로 만들어? 절대값 fx 빼기 fx니까 0이고요. 양수면 0이고 음수면 몇 배가 돼? 음수면 2배가 돼. 그럼 지금 내가 그린 함수가 어떤 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fx 절대값 빼기 fx 그래프입니다. 양수면 fx가 양수인 부분은 0이고 음수면 2배. 그러면 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 얘가 뭔데요? 얘가 g'x야. g'x니까 얘를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 미적 내신하는 사람들 내가 앞에 풀어준 거 논리 까먹었으면 영상 반복하면서 꼭 다시 보세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내신 준비에 한 80%는 완성됩니다. 나머지는 진짜 암기 스타일로 딱 몇몇 패턴 외워야 될 것만 준비하면 내신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가.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증가하겠지? 어떻게? 수평선을 유지하다가 증가하다가 수평선을 유지하겠지. 이게 gx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gx의 최대값이 54래. 그럼 여기가 54지 뭐. 최소값은 얼마래요?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면 높이차가 몇 칸이 나왔는데? 64가 되는데 그 64가 뭐의 적분값이냐면 저 위로 볼록 솟은 이 부분의 적분값이 64야. 근데 얘 몇 fx인데요? 이거 지금 현재 마이너스 2fx 상태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요 면적은 32라고 봐도 돼. 원래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왜냐면 2배에서 64가 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면 저 면적 뭐니까? g0이 0이었네? g0이 0이니까 그럼 g0은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뭐. 여기 어딘가에, 여기가 뭐? 0,0이 있을 거고, 그럼 요 면적은요, 요 면적이 10인 거지. 왜? 마이너스 10에서 0까지 적분해서 올라왔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간격을 갑시다. 어떻게 간격을 가요? 그러면 요 넓이 공식으로 갈게.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었으니까 6분의 3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제곱을 했더니 세제곱을 했더니 32가 나와야 되고,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얼마니까? 64니까 요 간격이 몇 칸이어야 되고? 4칸이어야 되고, 간격이 4칸이어야 돼. 그지? 근데 어떻게 4칸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알파고 알파 더하기 4입니다. 그럼 이제 노가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0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0까지. 알파부터 0까지 얼마? fx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 3에 x 빼기 알파, x 빼기 얼마? 알파 플러스 4. 얘의 적분한 값이 얼마가 되도록? 10 되도록. 아니면 어차피 나는 0하고 알파의 간격만 알고 싶은 거잖아. 0하고 알파의 간격만 알고 싶으면 넓이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뭔 차이가 있어? 그냥 그래프를 0하고 뭐로 고정해? 4로 고정해. 그쵸? 그래서 함수 fx, f0x라고 할게. f0x를 3에 x 빼기 4로 고정해. 그래서 k까지 적분해. 요 면적이 10이 되는 k를 그냥 이걸 적분해서 찾아. 그래서 요 간격을 여기로 이식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저 알파가 들어간 애를 막 적분하려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뭐만 알면 돼? 요 0하고 알파라는 요 사이의 간격만 알면 되는데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이고 근이 4칸 간격이니까 f0x라고 함수를 새롭게 잡아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똑같이 옮겨. 그런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근으로부터 요 떨어져 있는 간격만큼 k 간격만큼 알파부터 k만큼 알파를 0으로 옮긴 거랑 마찬가지야. 적분했을 때 면적이 10이 되는 요 k 값을 찾아. 그 간격을 여기로 그대로 옮겨. 여기 k가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고 쳐.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마무리해. 이해됐나요? 자, 18번. 퇴근 문항입니다. 18번 도전해 봅시다. 오늘 한 거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네요. 18번. 논리는 똑같아요. 칠판에 내가 적어 놓을게. 잠시 gx라고 할게. 그죠? g0은 0. 그래서 g'x는 라지, 이거 미분된 거 뭐죠? 이건 그대로 갖다 씁시다. g'x는 라지 fx에 스몰 fx네. 스몰 fx에 0부터 x까지 ft 빼기 f0에 dt. 초록, 빨강. 그래서 얘를 hx. 그래서 h0은 0이고 h'x는 뭐예요? 그러면 fx 빼기 f0. 그러면 초록색은 어디에서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2에서만 그 값을 가져야 되네? 근데 초록색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몰 fx 2차인데 어디에서? f1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스몰 fx는 뭐보다 큰 근 하나, 1보다 작은 근 하나, 1보다 큰 근 하나만 가져야 돼. 근데 hx가 사고를 쳤네요. 0에서 사고를 쳤네. 그러면 0에서 극값이 생길 가능성이 생겨버리잖아. 근데 극값은 only야, only. x는 2에서만 생겨야 돼. 다 됐어요? 18번까지 가도 됩니다, 그러면. 네. 18번까지 됐으면 가셔도 돼요. 아, 이거 곱미분을 해야 돼. 왜냐면 t 안에 이 라지 fx랑 왜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y는 라지 fx를 바깥으로 빼내고 0부터 x까지 라지 fx 이게 곱해지거든. 그죠? 이렇게 dt라고 할게. 빼기 0부터 x까지. 그럼 요거에다 요거지. 라지 ft에 요거라고 할게. dt.
그럼 이제 미분할 때 미분하고 냅두고 미분해. 그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고 냅두면 그대로겠죠. 더하기 내버려두고 미분하면 안에 거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fx 빼기 얼마? f0. 근데 여기 미분하면 안에 거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냥 사라져. 이렇게 하는 게 낫다. 그렇지. 이거는 x를 바깥으로 빼내서 곱미분을 해야 돼. 시훈아 가서 영상 보세요. 그죠? 오늘 완전히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대로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2라는 근을 하나는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모르는 근을 내가 뭐라고 잡으면? 알파라고 잡으면 이 빨간색 함수가 뭐가 돼야 돼? 빨간색 함수는 다시 적을게. hx는 뭐가 돼야죠? hx는 0에서 fx 최고 차이 계수 알려줬어?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걔를 적분하는 함수는 3분의 1일 거고 x의 얼마? x 빼기 알파 x제곱에 지가 친 사고는 지가 메꿔야지. x제곱에 x 빼기 알파가 돼야지. 그죠? 이렇게 돼야만 어떻게 돼? x제곱은 두 개니까 부호 변하는 건 아니고 알파는 초록이랑 합쳐서 두 개니까 부호 변하지 않고 2만 초록에서 한 번 변하니까 부호가 변하는 근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잡는데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fx를 다시 적을게. fx는 뭔데요? 그러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으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2가 돼야 돼. 근데 h'x가 뭐라고 돼놨죠? fx 빼기 f0이죠? 그럼 f0은 뭔데요? 여기서 구해놓을게. f0은 2알파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누구를 미분했을 때 알파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요 빨간색을 미분하면 걔가 fx 빼기 f0인데 그게 옆에 있는 초록색에서 구한 것이랑 어때야 돼? 같은 결론이 나와야지. 그럼 알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알파는 1보다 작은 애를 선택해야죠. 내가 복습 문제를 줬으니까 복습 문제를 꼭 잘 활용하세요. 그죠? 자, 답 나온 사람은 집으로 가서 복습하세요. 그 다음에 과제, 내신 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준 과제 완료해서 제출을 해야 돼. 찬우야, 제출해야 돼. 은우야, 내신 과제. 오케이.